그만큼 아주 강력한 화학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고요.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동시에 발암 물질이기도 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식품 6가지로 나타나는군요. 첫 번째가 붉은색 고기이고요. 붉은색 고기 중에서도 그것을 가공해서 먹을 경우는 훨씬 더 발암 성분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제품입니다. 유제품 중에서도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치즈인데요. 치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포화지방 수치가 높기 때문에 칼로리도 높죠. 그래서 요즘 이제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에서도 굉장히 암이 많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대사증후군 걸리신 분들도 많은데 이 유제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은데 치즈나 버터처럼 유제품을 2차 가공한 식품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제품 자체가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장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장 트러블을 일으켜서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게 하거나 알러지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암에 걸릴 경우에 성장 인자로 작용을 해서 암의 증식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유제품 자체가 난소암이나 또는 유방암, 전립선암과 같은 생식기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터 윌렛 박사라고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학장님이신데요. 전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식단 가이드의 이트란셋 리포트의 총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이 공장식 축산으로 지금 사육하는 소액에서 나오는 우유는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전립선암이나 난소암이나 유방암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한 세포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알코올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알코올을 빈번하게 먹으면서 과하게 과음을 하는 경우는 단지 알코올 중독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이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알코올을 그냥 알코올만 드시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안주 문화가 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술과 고기를 같이 먹는 경우가 위험하죠.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50대 이후, 40대 이후라고 할게요. 40대 이후에 중년 남성들에게서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너가 40이 넘어봐라. 몸이 달라진다.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이제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전만 못한 체력이 나타나고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혈당약이 이제 추가되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한 가지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중에 뭐라도 하나 걸리면은 나머지는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고기와 술을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술 없이 못 살아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 번에 한 잔 정도씩 이렇게 드신다면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알코올이 아니어도 이미 간이 굉장히 독소로 많이 차 있어요. 고기 드시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화학적인 어떤 식품을 많이 먹고 하면 간이 이미 지쳐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알코올 해독이 뒤로 밀리겠죠. 만약에 간이 아주 싱싱하고 건강한 상태다. 그럴 때 알코올을 먹었다. 그러면은 알코올을 금방 해독합니다. 그래서 몸이 그런 문제가 없어요. 장수하시는 분들 중에서 알코올을 즐기면서도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는 간에서 해독을 잘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찌뿌둥하고 어깨가 결리고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 않아. 이런 상태라면 알코올을 드셨다? 그러면 발암 물질을 정말로 제대로 드신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게 설탕인데요. 설탕은 단지 칼로리만 높은 게 아닙니다. 설탕은 중요한 게 염증을 유발합니다. 세포를 노화시키고요.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염증이 결국은 종양을 만들고, 그죠? 종양이 전이가 되면 나중에는 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설탕 자체가 암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고기와 술을 드시다가 술이 너무 독해서 콜라를 한 잔 시켰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분을 섭취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째 발암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를 드시면 처음에는 갈증을 해소하는 듯 보이지만 드시면 드실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몸에 있는 수분을 말려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들어있는 굉장히 다양한 화학적인 물질들이 몸에 있는 수분을 고갈시킵니다. 그래서 더 갈증을 나게 하고 더 탄산음료가 땡기게 만들고 또 그리고 그 물질들을 간에서 해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료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강 전략 중에 하나로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GMO 식품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바로는 한 40세대를 거쳐서도 그 유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GMO 작물을 농사를 지으면 그 근방의 모든 작물들이 사실은 다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만큼 아주 강력한 화학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고요.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동시에 발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GMO는 농사를 짓지도 말아야 되고 소비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량 생산해서 다국적 기업에서 생산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윤리적인 소비 그리고 똑똑한 소비자가 되셔서 GMO를 구입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게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GMO는 사실은 다 표식을 해야만 정상인데 표식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콩이나 옥수수, 카놀라유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참 알기 어렵게 애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신다면 믿을 만한 농부가 지은 농산물을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산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기농 생협이나 이런 먹거리 운동을 하는 이유가 단지 나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먹거리의 전체의 그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한 소비자가 되셔야 되고요. GMO는 반드시 우리 식탁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요, 옛날에 비해서 모든 영양소들이 10분의 1도 못 미치게 지금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땅이 파괴가 되고 땅의 영양분들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럼 땅을 왜 파괴되나요? 농약이나 화학물질들 때문에 파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우리가 먹을 거리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텃밭 농사를 지으면 좋은데 저만 해도 시간이 바빠서 텃밭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라도 농부들과 직거래를 한다든지 믿을 만한 그 농부와 거래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농부님들은 땅을 살리는 그런 농사법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농산물이 사실은 비싸다고 해서 구입하시기 꺼렵다. 우리 같은 형편에 무슨 유기농이야 하시겠지만 통계를 내보면 유기농 식품을 구입하시고 소비하시는 분들은 몇 년 후에 의료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돈을 쓰면 차라리 병원에 가서 돈 쓰는 게 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